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에게 보조기나 우족, 휠체어, 재활용품을 만들어주는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이라고 합니다. 나이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이 수술이 어려운 경우, 또 비만이어서 마취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보조용품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. 보조기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그 능력치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10년 정도 전쯤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요. 그때쯤은 사실은 이 동물 재활이라든지 이런 보조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국내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. 유튜브에 돌고래 꼬리가 잘려서 돌고래 꼬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거든요. 그 당시에 저는 의지 보조기 기사로 사람들에게 의지 보조기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저런 꼬리가 잘린 아이들은 누가 저 꼬리를 만들어주지? 사람들에게 의지와 보조기를 만들어주는 저 같은 사람들이요?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가 문틈에 이렇게 껴서 마비가 돼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생각들이 사실 떠오르더라고요. 그때 누군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, 아니면 그때 누군가 이 일을 했다면 그 고양이가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버랩 되면서,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내가 이 일을 봐야 되겠다,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이런 분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, 견주분들, 수의사분들의 의식 자체를 개선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재활을 통해서 아니면 보조기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의식 수준의 개선 자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형외과 질환들이 대부분이었고, 또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재활의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도입이 됐고,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, 아니면 수술을 했더라도 재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식 수준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.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많은 병원들이 그 재활의학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고, 이 분야가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, 인식 자체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보호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 보조기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,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얘기해서 또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실제 아이가 처방을 받았는데 그 처방에 맞게끔 적용이 돼야지만 이 아이가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조기를 만들고 있고, 아이의 피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. 그래서 꼭 쓸리지 않게끔,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초창기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근데 골든 리트리버 동순이라는 친구인데,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유기가 됐다가 구조하시는 분들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보겠다, 홍역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생사를 이제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, 그때쯤에 이제 구조가 돼서 보조기를 맞춰주고 휠체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이 개선되고, 또 지금은 또 좋은 보호자분들을 만났던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. 아무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애동물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불편해 보이지 똑같아 보이는데, 사람들 시선 자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보조기를 차고 야외 산책을 나갔습니다. 그러면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견주분들이 물어보는 게 왜 아픈 데를 데리고 나왔어요? 집에만 있어야 되지 않아요? 아픈 개가 나와서 더 아픈 거 아니에요? 그런 말씀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약간 위축이 되는 거죠. 내가 더 아프게 하는 건가? 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맞췄는데.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밖에를 많이 나가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. 이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삶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생각을 전환한다면, 또 이 장애동물들에게도 또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나라나 아니면 시나 또 구 자체적으로 또 장애동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테마, 그 아이템들을 좀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장애동물들이 많이 노출되고, 또 장애동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, 키우시는 보호자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장애동물에 대한 인식들, 또 장애동물들을 키우는 견주분들의 그런 삶들,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또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
생각합니다.